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안녕히.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사가 심금을 울리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옛 추억을 떠올리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키우고 장가 보내던 인생의 순간이 쫙 떠오르네요. 하기사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행여나 지금 순간이 힘들더라도 이전에 그 행복했던 추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사실 그런 추억들이 희미해진다. 그러는 것만큼 속상하고 슬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진다. 이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중년 분들이 또 뽑은 가장 두려운 질환 중에 1위가 치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 국내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요,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88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평균 수명이 늘면서 2050년에는 노인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억을 잃고 어느 순간 가족의 얼굴 또 나의 이름도 잊게 된다. 이거 정말 잔인한 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을 송두리째 앗아간 치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이가 있는 집인가요? 아기 토끼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때 곰이 공중공중 언덕을 뛰어 내려오며 소리쳤어요. 나도 같이 놀자.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좋은 꿈 꾸렴. 아빠, 씻으러 가자. 자, 얼른 해.
저희 아버지가 앓고 있는 지병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11년째 앓고 계십니다. 아유, 11년 동안 아버지 지켜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아빠가 이제 치매가 왔던 건데 사실 뭐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상황이 이제 아빠랑 저랑 둘이 지낼 때여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됐던 것 같아요. 아빠, 저기 일어나. 쪼개 갖고야. 씻으러. 아, 빨리. 오케이. 아이고, 힘들어. 아니야. 일어나야 돼.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오랜 시간 이 간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응. 11년씩이면 정말 따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에이. 그렇지. 잠깐. 헤이, 물지 마. 에이. 하이. 아유, 에헤이. 크게. 다 했어. 10초만. 다 했어. 여기다 뱉어. 여기다 폐에 뱉어. 아니야. 뭐, 그거 또 먹어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삼키셨네. 삼키셨어. 아니, 네, 뱉어야 되는데. 잠깐만. 또 퇴에 이렇게 뱉어. 요렇게 어떻게 해볼까?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손 닦을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자, 비누. 비누 이렇게 묻혔어요?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네. 참. 어이구, 잘했어요. 아빠는 되게 자상하고 저희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저희를 매주 데리고 막 어딜 가셨었어요. 아까 뭐 벚꽃 놀이를 가고 뭐 유람선 타러 가고 막 이렇게 매주. 참 다정하셨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지금 고마운 것 같아요. 아주 가정적인 분이셨네요. 이제는 거의 많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기억하는 게 손꼽을 정도로 뭐 사실 딸인 저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다 잊어버린 지 한참 오래됐어요. 아빠, 나 누구야? 몰라? 모르겠어. 딸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바로 이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그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 경도인지장애 때 사실은 저희가 별로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바쁘고 하니까 맨날 회사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아빠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관리를 좀 도와주고 제가 회사 일을 빼서라도 아빠한테 시간을 썼다면 치매가 안 왔을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빠, 밥 먹자. 배고팠지? 천천히 많이 먹어. 세상에. 아니, 밥도 솔직히 이렇게 먹여주시는구나. 먹여주시네. 아유.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오, 잘 먹자. 아버님 곁에 그냥 계속 붙어 계시네. 뭐 불편하게 앉았는데? 다리를 펴. 그렇지. 아버지가 지금은 밥을 먹거나 아니면 씻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옆에 누가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심각해지신 상황이에요. 야, 뒤로 좀 앉을까? 잠깐만. 아빠. 어우,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됐다. 아빠, 이 옷 벗을 거야, 지금. 물 묻었어. 아이고, 힘들어. 그치, 힘들지. 됐어, 다 했다. 치매가 판정 나왔을 때쯤 그때부터 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아, 일기를 적으셨구나. 어허. 딸들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 그리고 힘들어 번 돈 아빠가 까먹고 있으니 미안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내 사랑하는 착한 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야겠다. 꼭 돌아가야 한다. 제발 정신이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해야겠다. 노력해보자. 좋은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자. 제발 머리가 좀 맑아져 기억력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한테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지금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를 알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아빠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유, 그렇게나 사랑하는 따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님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이 따님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 한편으로는 따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아쉽게도 아버님을 혼자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어요. 대신 저희가 영상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받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또 아버님 때문에 외출 한번 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빠가 이제 뭐 기저귀도 착용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못 나갔는데 네.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버님 처음에 그 치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겠죠? 아빠가 이제 제가 출근을 해 있으면은 이제 언젠가부터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다, 문을 안 잠근 것 같다, 이런 전화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신호였던 거죠, 이를테면? 그게 치매였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건망증이 우리 아빠 원래 심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치매는 사소한 전조 증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매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네, 치매가 시작되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일 때부터 관리를 하면 예후가 훨씬 좋거든요. 그 경도인지장애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데 이게 치매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를 말하는데요.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이제 감퇴한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경도인지 장애인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년에 10에서 15% 이상이 결국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11년 동안 매해 이렇게 차츰차츰 증상이 달라진 건가요? 치매가 있고 3, 4년 정도 지나니까 아빠가 이제 성격이 되게 공격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새벽에 아빠가 갑자기 집 밖을 나가가지고 이제 몇 번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자,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친할머니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되게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 같은 게 치매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 게 좀 되게 걱정돼가지고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이 치매는 안타깝게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1.47배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은 1.72배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박채연님에게는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치매인 경우에 자녀분들에게 어머님보다는 좀 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신경 써서 미리미리 뇌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간병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고 바쁘시겠지만 채아 씨 본인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하세요. 실제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의 영상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50분의 어머님들이 일주일 후에 모두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지만 기억을 잃기 전에 가족들한테 많이 사랑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좀 안아주고 싶네요. 네, 울먹거리신다. 저는 제 인생을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서 최대한 기억을 붙들어 두고 싶어요. 이왕이면 예쁜 치매가 걸리고 싶어요. 애들이나 남편이나 고생을 덜 하잖아요. 참 뭐 예쁜 치매다 이런 수식어가 치매랑은 어울릴까 싶지만 실제로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운 치매 또는 예쁜 치매 이런 증상이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미운 치매, 예쁜 치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환자마다 이렇게 증상이 다른 것은 각자 손상된 뇌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살펴보면은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뇌 안에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뇌를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측두엽에 있는 기억 저장고인 해마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암기하고 기억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두정엽까지 번져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두정엽이 손상이 되면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계산 능력이 또한 저하가 됩니다. 다음으로 판단력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집이 세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심해지게 되죠. 이렇게 전두엽이 손상될 때가 우리가 미운 치매의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각 정보 처리를 하는 후두엽까지 손상이 되면 헛것을 보거나 가족들을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퇴행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저는 평소 성격 따라서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네요. 네, 사실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요, 이 우리의 뇌는 만 35세 이후부터는 뇌가 점차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나이가 들수록 이 뇌의 부피의 감소가요, 이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청년의 뇌와 달리 노인의 뇌는 좀 텅 빈 공간이 좀 넓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 70대에서 80대가 되면요, 20, 30대에 비해서 이 뇌 부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치매의 위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저희 나이 또래쯤 되면은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깜빡깜빡하게 되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외출하려고 핸드백을 챙겼다가 쓰레기통에 핸드백을 버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쓰레기 주머니를 들고 간 경우가 있어요. 저는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시장을 갔는데 정작 사야 할 물건을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온 적이 있어요. 저는 꼭 한 번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배낭이 무거워서 옆에다 놔뒀다가 그냥 놓고 내려가지고 종점까지 가갖고 찾아갖고 온 적이 있어요. 진짜 황당하더라니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나 전화 어디 있지? 휴대폰. 나 전화 어디 있지?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뭐 다 있지 뭐 그 경험은. 그러니까요. 네, 이 많은 분들이요, 이 건망증과 이 치매를 혼돈하시면서 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는요, 이 치매 증상과 건망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 제가 뭐 여쭤볼게요. 네. 양희은 씨, 손은수 씨, 노지훈 씨, 네. 어제 저녁 식사로 뭐 드셨어요? 전 순댓국 먹었습니다. 전 소라 먹었네요. 소라랑 새우. 저는 갈치 조림하고 달걀 말이하고 김하고 김치하고 먹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메뉴를 이제 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평소 이제 좀 깜빡깜빡하더라도 보통의 건망증으로 보이니까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제 저녁에 먹은 메뉴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면 건망증이고요. 어제 내가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자체도 기억을 못하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번 어머니?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 위험이 적은 게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요, 이 오래된 기억은 어려운 기억이고, 뭐 새로운 기억은 쉬운 기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치매는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게 문제인 병이거든요. 이 치매 환자도 초기에는 20, 30년 전에 오래된 일도 아주 잘 떠올립니다. 뭐 오히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잘 기억한다고 안심하시다가는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니까요. 혼돈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저기 여자들이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답은 사실입니다. 어머나. 국내 치매 환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요. 치매 상병자 수를 보면 여성이 71.2%, 남성이 28.8%라고 합니다. 어머나. 안타깝게도 여성 호르몬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여성 호르몬은 우리 뇌가 적절히 흥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면 재생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속히 감퇴되면 이런 보호인자가 사라져서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치매도 이렇게 옮긴다는 설이 있는데 네. 정말인가요? 이야, 이거는 정답은
옴입니다. 옴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럼 감기 옮듯이 옮긴다고요? 네, 물론 실제로 막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에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제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은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1.74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부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생활 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이나 또 신체 활동의 부족이 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는 기억력이 약간 떨어진 걸 느껴야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 전에 내가 약간 치매 위험이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확인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관상을 보면 됩니다. 관상을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관상이요? 아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관상 같은 거 보십니까? 네, 이 평소에 이 얼굴을 유심히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의 신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1라운드 퀴즈가 있습니다. 네모 주름이 있으면 치매의 신호일 수 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이름을 먼저 외쳐주시면 됩니다. 청춘! 청춘, 청춘! 네, 24번 어머니. 정답 팔자주름. 땡. 청춘! 청춘, 청춘! 네, 31번 어머니. 이마주름요. 이마주름. 네. 땡. 입술주름. 입술? 입술주름이요? 이거 맞는 것 같아. 땡. 관상으로 보는 치매의 신호. 정답은 바로 귓볼 주름입니다. 귓볼 주름입니다. 주름이요? 귀? 네. 지금 어머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귓볼 있는지 서로를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난리가 서로 났어요. 봐달라고. 근데 원래 귓볼에는 주름이 없지 않나요? 네, 원래 귓볼에는요, 이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렇게 대각선 주름이 있는 분들이 본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귓볼 주름이랑 뇌혈관이 연관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귀는 우리 몸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약화되게 되면 우리 뇌로 이 혈액이 보내질 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한 귓볼까지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귓볼 혈관이 퇴행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저는 있어요. 우리 부부가 둘 다 있어요. 선생님, 양희은 선배님이 귓볼에 지금 여기서 봐도 보이거든요? 네. 이게 괜찮으신 건가요? 네. 실은 주름이 있다고 다 치매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위험성이 높다는 거니까 이제 꾸준히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 역시 경도인지 장애 단계까지 갔다가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뇌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좀 발걸음이 좀 굉장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얘기고 다른 어떤 바보가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뭘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네, 지금 손가락으로 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가락 운동인데요. 옛날에 서울대 교수님이 특강을 해서 내가 배운 건데 이걸 하면 주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치매에 안 걸린다 그래갖고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잔이 운해를 막 쓰는 거야. 옛날에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이 드니까 이런데 자고 일어나면 멍 같은 것도 가끔 들어요. 그건 누가 와서 꼬집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나 몰래 꼬집고 가고 뭐 하고 막 주사 놨다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게 약간 치매 증세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죠? 한 7, 8년 전? 그때 냉장고를 뭘 열라고 그랬는데 문을 열고 뭐라 그랬더라 하고 그냥 닫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물을 뭐 끓인다고 하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 태운 적도 있고 약간 치매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 치매센터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매 전 단계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두뇌 운동과 손 운동, 뇌 운동 이런 걸 많이 해서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죠? 타짜인가요? 세상에. 다 해야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데. 어머니 이제 시작할게요. 네. 다이아 팔기요. 과연? 이거 같은데? 아, 맞네. 야. 다음 스페이드 6. 스페이드 6. 여기. 과연? 맞네. 와. 호정답이시네요. 다이아 5. 다이아 5. 아, 맞네. 아이고, 다 맞았네. 세상에. 야, 똑똑한데? 세상에. 네, 정말로 이제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밥에 양념을 뭐 넣으셨는데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게맛살, 김, 김가루, 어이 예? 야, 어이? 어이 예? 야, 고추냉이. 네, 놀랍게도 이 고추냉이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일본의 대학교 연구팀이요, 60세에서 80세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이요,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야, 단순한 식사인데도 예, 비법이 숨어 있었네요. 색종이 접기? 직접 접으신 거구나. 초등학교,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다니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를 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색상이라든가 접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서 계속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꺼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매가 이제 물러간 것 같아요. 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죽는 날까지. 야, 뭐 연세가 무색할 만큼 아주 활동적이신 것 같죠? 정말 누가 이분이 치매 전 단계였다고 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영옥이라고 합니다. 만 76세예요. 네, 너무 고우세요. 그때 당시에 경도인지장애라는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좀 믿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야 배경옥이 옛날에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날렸는데 이게 되냐? 이런 마음으로 내 생각에 나 스스로 이렇게 먹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뇌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또 친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제 손 동작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거 손 운동도 하고 뭐 제가 그거를 생활화했어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보니까는 손가락으로 뭐 하시더라고요. 네. 요걸 혹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손가락 운동. 그럼 어머니들 따라 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을 10개를 쫙 펴서 오른손 하나만 이렇게 딱 접으세요. 네. 엄지 접고. 네, 엄지 접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하나 더 접고. 네. 그럼 또 하나 더 접고. 이게 네, 오른손 2개 접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 쥐었어요. 이게 보기보다 쉽질 않아요. 네, 안 됩니다. 둘을 접으면 진짜 쉽질 않아요. 네, 손은요, 이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항노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게 되고 이 뇌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뇌 운동 피질 중에 20%에서 30% 정도는요, 이 손가락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뇌의 활동이나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 하지 않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요, 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또 뇌를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두뇌 운동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일명 두뇌 회춘 손뼉 체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요 송아지 아시죠?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에 이응이 들어갈 때마다 손뼉을 치면 됩니다. 네, 받침인 보고 다 무조건 이응이 들어가면 네. 무조건 박수를 치는 거다. 네. 자, 그러면 노래 가사를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얼룩 송아지. 얼룩 송, 야, 이게 이게 한가지. 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 측두엽이 자극이 되고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두엽까지 자극이 되는 동작인데요. 심심할 때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손뼉 체조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집에서 한 번씩 하면 내 운동도 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무슨 가루를 드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친구가 권해줬는데 그게 이름이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이요?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 네. 너무 낯선 이름인데 이거 뭐예요?
네, 이 포스파티딜세린은요, PS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 이 뼈나 피부는 이제 손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뇌는요,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또 막을 구성해서요, 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또 막아주고요, 신경세포막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아, 그럼 몸속에 있는 성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의 노화가 시작이 되면은요,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포스파티딜세린 역시 점점 그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보호하던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에 하려던 말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친한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에 두서가 없고 주제를 벗어나 이야기를 꺼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포스파티딜세린은 그럼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즉 콩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이 콩에는 두뇌 발달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그럼 콩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 콩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고 치매 예방을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그런데 포스파티딜세린의 하루 권장량인 300mg 정도를 콩으로 채우려면 거의 10에서 15k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네, 보통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콩의 무게가 100g 정도 되니까요. 두부로 따지면 한 100모 이상 먹어야 되는 양이죠. 아니 매일 꾸준히 한 모 먹기도 힘든데 100모라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분말로 먹고 있는데요. 치매 유발 물질을 덜 쌓이게 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독성 단백질이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실제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요, 이 정상과는 좀 다르게 매우 부피가 쪼그라들고요, 빈 공간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뇌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요, 이 뇌세포에 이 엉겨붙어서 이 뇌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고 또 해당 부위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저렇게까지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두렵네요, 무섭고. 네, 뇌세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와의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서 작용을 하는데요. 뇌세포의 숫자가 같더라도 회로의 연결이 복잡하고 조밀할수록 일부 뇌세포가 병으로 죽더라도 기억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뇌에 좋은 자극을 줘서 단련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65세에서 78세 노인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이 개선됐고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서 인식하는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 들면 누구나 이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이 감소될 때 이 측두엽의 해마가 손상되게 되는데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이 해마에는요, 수상돌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상돌기가 이 뇌세포 사이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젊은 사람의 해마 수상돌기는 촘촘하고 약간 빽빽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해마의 이 수상돌기 부분이요, 변하게 됩니다.
마치 좀 겨울철에 좀 이렇게 앙상한 가지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또 슬프게도 인지 기능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요, 이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를 예방해서 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요, 이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에 이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억력이 도움이 되는 거면 우리 손주들도 먹어도 되나요? 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4세에서 14세의 19명 아이들에게 2개월간 포스파티딜세린을 공급했더니 섭취군에서 ADHD의 주 증상인 주의력 결핍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 청각 기억 역시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먹나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과유불급입니다. 우리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의 원료는 콩에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콩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를 체크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A